반갑습니다. 오늘 설 당일이고요. 공부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말할까 하다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메타인지가 본인의 능력을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제가 좀 메타인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전문대 컴퓨터 정보 계열로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되게 물리학과 가고 싶어서 입학도 전인데 물리학에 한번 인생 바쳐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되게 열정이 차 있었고 열심히만 하면은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했었고 지방 국립 아니 충북대라고 할게요. 충북대 편입해가지고 물리학과에 나름 성적도 좋았습니다. 교양에서 좀 말아먹긴 했지만 졸업할 때 전공 평점은 4.0이었는데 학점을 뭐 그렇게까지 잘 주는 편이 아니라서 전공 평점 4.0이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졸업생들 기준으로 한 1등 아니면 2등 정도? 뭐 3등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서 등수는 잘 모르고요. 물론 교양평점 합친 등수는 내려갔지만 전공 4.0 넘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한 명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학부 때도 워낙 전공 같은 거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주변 이제 친구들이나 뭐 이런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그냥 뭐 정말 계속 공부해서 당연히 저 형은 교수를 목표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주고 너무 이제 기대를 좀 받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열심히만 해서 능력만 인정받고 뭐 실적만 좋으면은 이렇게 물리학 계속 연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좀 메타인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열심히 해보기 전에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한 10년 이상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의 길은 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좀 약간 꼬이듯이 해서 졸업도 늦게 하고 뭐 사실 뭐 살아오면서 조금씩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나이가 많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2년씩 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편입 준비할 때도 1년 준비한 적이 있었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도 그때 사범대 자퇴했죠. 그리고 나서 공백 기간 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공백 기간이 쌓이다 보니까 졸업도 늦게 하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이 먹고 좀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를 지금 손절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승승장구해서 되게 이제 대입도 제가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인데 대입도 만약에 잘 돼서 굉장히 뭐 서울권 뭐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쭉 스트레이트로 군대도 이제 저 산업기능요원 나왔는데 군대도 병역특례해서 이렇게 정말 박사를 만약에 빨리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계속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거의 그럴 거예요. 계속 연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빨리 박사 받았으면은. 근데 이렇게 길게 연구를 해보니까
제 연구에 대해서 좀 실험이 안 되고 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스트레스랑 좀 달라요. 네. 제가 뭐 인간관계나 뭔가 이런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아봤는데 몸에 이상은 오지 않거든요. 인간관계 정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뭐 두통 생기거나 그런 적은 또 없어요. 그냥 열이 받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실험이 안 되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막 머리 깨지듯이 아프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워낙 내가 원하고 뭐 기대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사실 뭐 박사과정 중에 이게 무슨 병에 걸렸나 두통이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나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연구실 잠시 그만두고 나갔을 때 있었는데 두통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두통이 말끔히 사라지고 실험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만 머리가 엄청 아파요. 네. 그리고 10년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열심히 계속 했어도 교수까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과거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더 뽑아냈어도 교수까지는 힘들었을 거라고, 물론 모르는 일이긴 한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막 더 슬픈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에 손절하게 되면은 진짜 더 슬픈 거거든요. 지금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막 계속 좌절과 슬픔에 계속 손절해야지 하다가 늦게 하는 거고, 만약에 승승장구를 했으면은 더 슬픈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더 좌절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별로 저는 이미 가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엄청 승승장구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저는 뭐 이제 뭐 나이도 40대 초반 되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결혼에 대해서도 마음 놓게 되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슬프긴 한데 좀 마음을 다 놓으니까 별로 잃을 것도 없고, 건강은 지켜야죠. 네, 건강 하나만 잘 지켰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무서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본인이 봐서 확률 낮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손절하든가 빨리 유턴하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놓기가 되게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평생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연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근데 뭐 지금 만약에 물리 교사 되면은 뭐 물리 교육도 하나의 물리학의 한 분야긴 해요. 네. 물리학회 가도 물리 교육 세션 따로 있고, 네. 그리고 물리 교육 분야에서도 뭐 실험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더 적성은 더 맞는 것 같고, 네. 아예 뭐 물리학 연구를 뭐 접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이제 박사과정 때 새로 분야를 접는 거고, 물리 교육 분야의 연구는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지금 손절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게 잘할 때가
제일 애매모하고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딱 봐서 얘는 이 분야로 택도 없다 싶으면은 아예 시작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되게 어중간하게 잘해.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괜한 막 꿈도 꾸게 되고, 박사과정 때도 제가 논문을 첫 학기 때 써버렸거든요. 네. 물론 국내 저널이긴 한데. 근데 우리 연구실 역사상 그런 적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고, 물론 교수님이 좀 힌트를 많이 뭐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하긴 했는데, 실험 논문은 뭐 사실 실험 자체는 잘 맞으면 6개월에도 그렇게 쓰니까요. 네. 그래서 연구실 들어오자마자 막 바로 논문 하나 바로 억셉트 됐는데, 그때부터 한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도 해외 논문도 비교적 빨리 나왔고, 세 번째 논문도 비교적 빨리 나왔고. 근데 이제 졸업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긴 했어요. 네. 선배들 보니까 막 다 10년 할 것 같고. 네. 교수님은 그리고 졸업 얘기 꺼냈더니 한 개 더 하자고 하는데, 왠지 제 느낌이 그 당시에 한 개 더 하면은 이거 진짜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느낌이 맞았어요. 네. 그 한 개가 엄청 길어졌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열심히 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말은 쉬운데 사실 열심히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10년을 해보니까, 열심히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10년 정도 장기간 해보니까 알겠어. 네. 물리학 세부 연구는 안 하는 게 맞겠다는 걸 알겠는데, 사실 안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안 해보고 후회할 거보다는 지금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만약에 그때 사범대 자퇴 안 하고 임용시험 올인했으면은 제 생각에 3수 안에는 합격했을 것 같거든요. 네. 초수는 당연히 떨어졌겠지만 재수나 3수 정도에는 아마 합격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만약에 교사 됐으면은 그 당시도 뭐 대학원에 대한 생각이 꽤 강했기 때문에 대학원 못 간 것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았을까, 거의 10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질릴 정도로 지금 올해 대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회는 이제 없는 거죠. 대학원 생활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거죠. 대학원 생활 12년, 2년은 떠나 있었으니까 10년 했다고 칩시다. 대학원 생활 10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10년이라는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네, 컸고, 그리고 대학원 생활 하면서 정말 뭐 다양한 뭐 이런 경험을 했어요. 꼭 연구실 안의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실 밖에서도 막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대학원 생활하면서도 크게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2번 정도 있었고, 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7개월 정도 타다 드라이버로 이제 일한 적도 있었고,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10시간 일하면은 이제 월요일에 연구실 출근하면은 피곤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막 해롱해롱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월화수는 해롱해롱 하고 있고 피곤해서 한 목요일 되면은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좀 정상 상태로 제대로 연구하고, 아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또 타다 드라이버로 또 출동하면은 또 주말에 10시간 10시간에서 20시간 운전하면은 또 피곤해가지고 해롱해롱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는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주말에 20시간 운전한다는 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콜택시라서 타다 드라이버가 콜택시라서 쉴 시간이 없어요. 네. 네. 정말 손님 내리면은 바로 막 콜 뜨고 이러거든요. 계속 안 쉬고 운전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저 개인적으로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평생 하는 운전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운전을 좀 안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때 일하면서 운전이 이게 노동이구나. 진짜 힘든 노동이구나. 그래서 교사 돼도 솔직히 차 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더 좋아해 지금. 걸어다니고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보거나 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좋지. 차에서 운전하면은 그게 그 시간을 버리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지금도 지금 걸으면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교사 돼도 뭐 결혼하면 차 사겠지. 네. 애도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솔로로 있으면은 저 별로 차 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차 사면은 보통 신차 사면은 1년에 한 아무리, 그리고 완전 경차 살 건 아니잖아요, 웬만해서. 네. 그럼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80만원씩 계속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80만원씩 날라가는 거예요. 네. 차 감가 상각도 있고, 차 보험료도 있고, 차 세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차 없는 남자는 뭐 이성적 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더 좋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접근 안 할 테니까 자동으로 이게 걸러지네. 네, 별로 차 살 생각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서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은 차가 없어도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네, 차 있는 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막 밀리고 이러니까. 네, 지하철 타고 버스 환승해서 가는 게, 네, 시간 차이도 없고요. 네, 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자동차 얘기까지 하고 있지? 메타인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시 메타인지 얘기로 돌아와서 네, 제가 한 말을 까먹었습니다. 뭐 이러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사실 대본을 생각해 놓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기 때문에. 대충 어떤 얘기 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더 잘 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경험을 못 해본 것보다는 대학원 가서 또 질리도록 연구를 해봤고, 또 그 대학원 생활 하면서도 굉장한 뭐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나름 많은 제 멘탈이 좀 약한 편인데,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멘탈이 좀 강해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 받고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으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저는 하나도 지금 안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든 상황을 몇 번 겪어보니까 지금이 되게 행복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3년 전에 제가 대리운전 하면서 찍은 영상
유튜브에 있거든요. 맨 밑으로 내려보면은. 그때도 임용시험 준비하려고 했는데 대리운전 뛰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도 막 억지로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대리운전 콜 잡으러 막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임용시험 공부를 막 하려고 했어요. 네. 얼마나 슬퍼. 근데 이제 문제는 콜이 뜨면은 엄청나게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체감하면 안 되니까. 괜찮은 콜 뜨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그리고 막 어두컴컴할 때 하기 때문에 뭐 보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막 그때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막 걸어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막 지금이 완전 천국이지, 천국. 네. 지금 제가 새우 266만원 받는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 교사 연봉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연봉 더 올리고 싶다, 뭐 월급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받고 싶다, 뭐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월급에 대해서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새우 266만원 엄청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워라밸도 좋고 공부할 시간도 많이, 짜투리 시간도 많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기간제 교사 하면서 좀 더 돈 많이 받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죠. 지금 뭐 당연히 뭐 포닥 하니까, 포닥은 박사후 연구원입니다. 뭐 경력도 100%로 인정되고요. 나중에 교사 됐을 때. 무엇보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공부할 시간이 많다는 게,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바빴는데 포닥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올해가 이제 사실상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 일단 전업수험생으로 공부할 생각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지금 엄청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까지 하고 포닥 끝났으면 아마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아마 기간제 교사 하고 있을 것 같네요. 기간제 교사 지금 알아보고 있겠네. 네. 올해 3월부터 시작할 기간제 교사 알아보고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연구단 이제 올해도 지속되기로 이제 다행히 결정이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보고서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재계약이 거의 99%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재계약하고 월급도 한 최소 10만원 이상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올려주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물론 다행인 건 그게 건강 때문에 힘든 적은 제가 태어나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막 건강이 엄청 나빠져서 힘든 적은 다행히 없는데, 네. 특히 경제적인 걸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네. 경제적인 걸 한번 되게 경험해 보니까 결국 경제적인 게 힘들면은 삶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힘들어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주말이 있는 삶이라서 지금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추석 때, 아니 설 때 공부를 했지만은 남들은 이런 날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들 막 다니던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설에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힘든 상황이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설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공부한다고 서럽다고 생각하면 서러운 거고, 네. 저처럼 생각하면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 최근에 본 채널 중에
나이가 한 20 몇 살 정도 되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교육 행정직 시험 봐서 합격해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여자분의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전교 1등을 했대요, 학창 시절에. 네. 그래서 서울권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교육 행정직 시험 봐서 8개월 만에 합격했대요. 네. 그래서 엄청 잘 된 케이스인데, 제가 볼 때는 나이도 어리고, 그분은 첫 월급 받고 되게 상실감에, 왜냐면 또 주변은 다들 막, 본인들 주변은 다들 막 5급이고 7급이고 막 이렇대요. 공무원 낸 사람들은 자기 혼자 9급이래. 근데 9급 교육행정직은 굉장히 워라밸이 좋거든요. 본인도 워라밸은 좋다 그래요. 근데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평생 2월급 받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브이로그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데, 엄청 비관적으로 그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 힘든 경험을 안 하고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이나 그런 게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람은 항상 그렇듯이 나중에 이제 힘듦을 경험하고 나서야 과거의 나의 상황이 행복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본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 아니까. 네. 근데 웬만해서는 그 여학생,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인데, 그걸 단순히 월급이 작고 본인이 학창시절에 전교 1등 했는데 겨우 9급 공무원 시작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되게 안타깝긴 하던데, 이렇게 만약에 그 영화처럼 이제 몸을 체인지 하고 싶으면은 몸을 체인지가 된다면은, 그 영혼 체인지, 바꾸고 싶어. 그 여자분이랑 딱 바꾸고 싶어. 소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혼 체인지 같은 거.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후반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중반일 수도 있어요. 네. 중반 정도 되겠네. 20대 중반. 그러면은 그냥 박사학위고 뭐고 다 줘버리고, 네, 물리교사라고 다 줘버리고, 25으로 딱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또 물리학과 편입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걸 찍고 있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행복하게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행복하게 잘 달려봅시다.